여러분은 일주일에 몇 개의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나요? 만약 전 세계인이 일주일에 2개씩 쓴다면 1년에 약 8천억 개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오는 셈인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총 63억 톤의 플라스틱이 쓰레기로 배출됐고 2050년엔 120억 톤에 이를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합니다. 1950년 이후 약 70년 동안 플라스틱은 우리 생활 곳곳에 스며들어 이젠 쉽게 떼어낼 수 없는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산된 플라스틱 대부분은 지금도 지구 어딘가를 떠돌며 자연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 더미가 1차적으로는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겠지만 그 끝은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생산하고 사용하는데 5초, 자연적으로 분해되기까지는 500년. 하지만 전 세계에선 매년 1200만 톤의 쓰레기가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버려진 플라스틱은 태평양 한가운데 거대한 쓰레기 섬을 만들었습니다. 2018년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섬을 이루고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개수는 약 1조 8천억 개로 남한의 15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무게는 초대형 여객기 500대와 맞먹는 8만 톤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10년 미국 해양교육협회 연구팀은 미국 동부 앞바다에서 남한 면적의 5배에 달하는 또 하나의 쓰레기 섬을 발견하며 인간이 버린 쓰레기가 지구 전체에 퍼져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속도라면 2050년 바다의 물고기보다 플라스틱이 더 많아질 거라며 이를 해결할 방법은 지속적인 관심으로 쓰레기를 줄여 더는 커지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플라스틱이 우리에게 어떤 치명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걸까요? 수심 11km로 지구에서 가장 깊은 마리아나 해구 속 비닐봉지. 2018년 6월 남극의 눈과 물에서의 플라스틱과 유해 화학물질. 이 두 예시를 모아 우리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인간이 살지 않는 곳까지 침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유엔 환경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해양생물 267종이 인간이 버린 쓰레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린피스에선 해마다 바다새 100만 마리와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플라스틱 조각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mm 이하의 미세 플라스틱인데요. 과학자들은 전 세계 바다를 떠다니는 마이크로비즈가 최대 51조 개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양 생물이 생존의 위협을 받는 것은 물론 먹이로 착각해 먹은 해양 생물을 다시 인간이 섭취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자연기금에 따르면 2019년 플라스틱의 인체 섭취 평가 연구 결과 매주 평균 한 사람당 미세 플라스틱 2,000여 개를 섭취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한 장이나 볼펜 한 자루와 같은 수준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섭취하는 주된 경로는 마시는 물로 한 사람당 매주 물을 통해 섭취하는 미세 플라스틱 수는 평균 1769개이며 이어 갑각류, 소금, 맥주 등이 주요 경로로 파악되었습니다. 서울시립대 환경공학부 최진희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은 화학적 독성과 함께 세포를 찌르거나 인체에 쌓여 영향을 줄 수 있는 물리적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으며 안전성평가연구소 박준우 교수는 미세 플라스틱의 제조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환경 호르몬이 인체와 생물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우리 몸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은 대부분 빠져나오지만 늦게 빠지거나 안 빠지는 것들이 독성을 일으킨다고 경고했습니다. 환경오염은 물론 건강에도 치명적일 수 있는 플라스틱. 이제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에 앞장서야 할 때인데요. 지금부터 제로 웨이스트는 무엇이며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제로 웨이스트는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매립 또는 소각되는 쓰레기가 없도록 하자는 사회 운동으로 뉴질랜드의 경우 국가 차원에서 올해까지 매립 쓰레기 제로를 구현하였으며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정책으로 이를 수용하는 등 세계 각국의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로 웨이스트를 위해선 국가나 단체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역시 개개인의 실천이 선행되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일상생활에서 쉽게 지킬 수 있는 제로 웨이스트 실천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카페 내에서 마시는 음료의 안에 플라스틱 일회용 컵과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는데요. 테이크아웃 시에도 되도록 일회용 컵 사용보다는 텀블러나 머그잔을 이용하면 플라스틱 사용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일회용 빨대보다는 종이 빨대, 스테인리스 빨대를 이용하는 것도 플라스틱 절감을 위한 제로 웨이스트 소비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장바구니를 들고 가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구매하지 않는 건 역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제로 웨이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비닐봉지를 사용하게 될 경우 다음에 다시 재사용한다면 일회용 소비를 줄여나갈 수 있겠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음식 배달과 택배 이용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처럼 배달은 생활 쓰레기가 발생하는 주 원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배달 앱에선 일회용 수저와 포크 사용 여부를 선택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배달 횟수 자체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지만 요즘처럼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수저나 포크같이 작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보는 건 어떨까요? 우리나라 분리수거 문화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뛰어난 수준을 자랑하지만 아직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살펴보면 버려지는 쓰레기 중 70%는 분리배출로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입니다. 문제를 통해 우리의 분리수거 상식을 확인해 볼까요? 이처럼 우리의 잘못된 상식으로 인해 실제로 우리가 분리 배출한 플라스틱 포장재 중 단 14%만이 재활용을 위해 수거된다고 합니다. 그럼 올바른 분리수거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며 다양한 친환경 천연용품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이젠 익숙해진 옥수수 전분과 종이 빨대부터 감자 전분으로 만든 그릇, 면직물을 이용한 행주와 주머니, 대나무 칫솔과 천연 수세미까지 화학제품 대신 분해가 쉽고 태워도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천연용품 사용으로 쓰레기 배출량을 줄여주세요. 일회용품 사용이 익숙한 만큼 제로 웨이스트 실천이 불편하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럴 때마다 환경오염으로 병들어가는 지구와 여러 생물을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작은 실천이 나와 내 가족, 그리고 건강한 지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